자, 지수로감수 그래프 추론할 차례죠. 추론에 대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하자.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그 기역, 니은, 디귿 추론 문제를 낼 때 이제 출제자분들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내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내용 정리를 먼저 좀 합시다. 자, 요 길이디 추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래프를 제공한 뒤에 그래프 위의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 이 점선면이 우리 왜 도형의 그 기본이잖아, 기본. 그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러니까 이 점선면에 대한 해석. 여기서 이제 문제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점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지? 점에 대한 계속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면, 점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점에 대한 해석은? 그렇죠. 좌표의 기입과 설정. 자, 요걸로 시작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건 또 뭐 있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좌표 자체가 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그래프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fx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fa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a라는 점은 요 x축 위에 있는 요 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죠? fa도 마찬가지지. fa도 a일 때 y 좌표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좌표가 기역, 니은, 디귿에서 활용이 될 때 물론 보이는 건 좌표로 보이는데 실제 해석을 하기로는 길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녀석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얘기 또 해보면, 자, 점보다 이제 선에서 할 얘기가 좀 더 많죠. 문제도 선에서 많이 나오는데, 선에서 이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표현. 길이를 뭐 그냥 주기도 하고,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에 또 중요한 게 우리 직선의 기울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기울기에 대한 표현들.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위에랑 똑같이. 위에 우리 좀 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그래프상에서의 좌표는 이렇게 선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말하면은 그래프상에서 선이 면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면적을 나타내기도 함.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이거 똑같이 예를 들어보면,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다시 A라고 놓고 요 녀석을 FA라고 놓는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FA다. 그러면 사실은 요 A일 때의 요 점의 Y 좌표라고도 읽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길이로도 우리가 FA를 읽을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얘는 요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FA 옆에 이렇게 1이 곱해져 있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FA는 요 길이가 되고 1은 요 길이가 되지. 다시 FA는 얘가 되고 1은 요 길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걸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요 길이가 FA가 되고 얘가 1이 된다 이거지. 그럼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FA는 뭘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도형의 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FA로 생긴 녀석이 그냥 이 녀석의 Y 좌표로도 볼 수 있지만, FA는 이 선분의 길이로도 볼 수 있고, 거기에 1이 곱해져 있는 걸로 해석하면 이 면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선으로, 선이 다시 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요런 얘기였어. 요런 얘기였어. 자, 요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면에서는 자, 면에서 여기다 쓸까? 면에서는 뭐 따로 정리할 건 없고 면적에 대한 이야기.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정리 한번 하자. 우리 삼각형부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자, 아는 것 좀 불러볼까? 뭐 있지? 일단 가장 쉬운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런 거 있고 또 뭐 있어? 2분의 1 사인 때릴까? 사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엄호영 학생. 자, 동영상 든 친구들 엄호영 학생이에요. 엄호영 학생.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또 뭐 있어? 또? 원이 면적돼 있을 때 오, 좋았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거 있었고 하나만 더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있다. 딱 하나만 더 하면 끝난다. 엄호영 학생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요런 거 있었는데 얘들아 요런 거 기억 안 나? 요렇게 좌평면이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요런데 애매하게 요런데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요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요 녀석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어? 신발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경계선으로 뭘 만들었었다? 사각형을 만들었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밑에 쪽에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을 빼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날리면 된다 이거지. 됐어? 요 넓이까지. 근데 요거를 이름을 뭘로 하지?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름을 뭘로 지죠 우리? 이런 거? 사각형 뭐라고요? 어머형 학생?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우리끼리는 이해하기 좋은데 신발끈 말고 이렇게 신발끈 말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지을까요? 세 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삼각형 구하는 넓이 아는 거 5개 있다. 이거 5개. 사각형도 한번 정리해볼까? 사각형. 나온 김에 한번 싹 정리하고 들어가자고.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아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4개 정도 있어. 우리 정리했던 거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 또 없네. 없네. 사각형의 넓이 하나밖에 없네. 있어. 사다리꼴은 알잖아. 엄호영 학생. 불러보세요. 그렇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거 있고요. 자, 2개가 더 있는데. 야, 이거 2개를 벌써 까먹었어. 이거 수능에 나온다 그래. 그냥 사각형 예? 질문을 왜 나한테 해? 내가 한 건데. 뭐 있어? 이거 2배 하면 사각형이잖아. 에헤이. 우리 승혁이 봐라. 이거. 표정 봐라. 지금 멍청한 거 봐라. 표정 멍청한 거 봐라. 지금. 요 길이 A, B고 여기 세타 있을 때 요렇게 하면 삼각형이고 그거 하나 더 붙이면 사각형이고 평행사변형이고 했었잖아 이것도. 그치? 삼각형 활용해서 했었다고 수원에서. 수원 시험 범위야. 수능 범위. 근데 뭐 아직 안 배웠다 배웠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다 치고 까먹은 걸로. 그래도 안 돼. 우리가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자, 그 다음 마지막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12 걸어봐. 이봐 선생 장난쳐? 이봐 선생 장난쳐?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해놓고 지금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사각형이 있을 때 A, B 사이각 세타 이거일 때 사각형의 넓이. 오케이? 네,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4개 정도 정리를 했었고 요게 수능에 잘 나온다고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AB 사인 세타가 왜 사각형의 넓이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왜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지 궁금하잖아 지금. 안 궁금해? 궁금해 정상이잖아. 우리 이거 다 증명했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본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자. 자, 일단은 길이 추론에서 1번의 점선면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가 이제 표현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그래프기 때문에 그래프의 이동. 자, 이동하면 우리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늘 대칭 이동을 먼저 파악한다 그랬어. 그래서 선대칭 후평행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절대값 그래프도 우리 앞에서 정리를 했지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추론에서도 이렇게. 자, 우리 평행에서 이런 거 하나 점검하고 갈까? 우리 평행에서 이런 거 하나 점검하고 가자. 이런 거 많이 틀린다고 우리가 개념 때 정리를 했던 건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 y는 a의 x제곱 그리고 y는 3 곱하기 a의 x제곱. 이거 기억나죠? 지수함수의 실수배.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평행 이동하여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있다. 왜 저거에 갈 수 있다? 저 앞에 곱해져 있는 3을 뭘로 해석하면 되므로? a의 로그 a의 3으로 해석하면 되므로.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여기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3 곱하기 a의 x제곱은 결국 이 녀석 곱하기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인 셈이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3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로그 a의 3만큼 움직이면 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평행 이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거 많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것도 개념 통달해서 정리 다 했었던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쌤의 잔소리야. 이건 잔소리. 쌤의 잔소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여기다 이제 그래프 그리고 추론하고 막 할 텐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최대한 정확하게. 최소한 좌표 2-3개 정도는 찍어 보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추론할 때도 눈에 잘 보인다. 알겠죠? 요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기니디 문제를 풀 때의 원칙이야. 원칙. 점선면에 대한 해석, 점은 좌표의 기입과 설정으로, 그 다음에 좌표를 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은 선분의 길이나 직선의 기울기의 표현,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선이 면적을 나타내기도 하는 표현들. 그리고 평행이동에서 지수함수의 실수배 요거 잊지 마시고,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꺾어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름이 달라진다. 그런 거 꼭 기입해 놓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면적에서 삼각형의 면적 몇 개? 5개. 사각형의 면적 몇 개? 4개. 공식 잘 알아두시고.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 이제 1번부터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 자, 바로 해볼게요. 네. 시간을 더 주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포기하고 다음 문제를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정리할 거 하나 있어.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 첫 문제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로그 2의 x를 그릴 때 점을 찍어야지 일단 여기 1,0 지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고? 2일 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4일 때 2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래프잖아 지금 요 그래프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집어넣어서 연결하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x는 3일 때 얼마야? 3일 때 1이 되는 그래프고 여기 똑같이 지날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다 요거 하나 정리하자고. 요거 하나 정리하자. 팁. 자, 로그 AX. 자, Y는 로그 AX의 그래프에서 요 밑 있지. 요 밑.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더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아래쪽인 거야. 물론 계속 아래쪽인 건 아니고 여기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만약 요 이름이 없고 문제의 그래프만 이렇게 있더라도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밑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뭐였어? 우리 지금 그릴 때도 y는 로그 얘가 3의 x였고 얘가 뭐였다? 로그 2의 x였다. 이런 얘기죠. 됐어? 이거 기억해놔. 그럼 이제 여기서 밑이 더 클수록 더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볼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해줘야 되냐면 과연 제가 감소함수일 때도 그런가? 를 한번 떠올려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자, 뭘 해보면 되냐면 로그 2분의 1x하고 로그 3분의 1의 x를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러면은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 돼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한번 해보면 얘네들도 똑같이 1,0은 지날 거고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얘는?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요 2분의 1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일 때 마이너스 1이야? 3일 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3일 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프가 밑이 더 크니까 그래프가 더 어디에 존재했다? 더 아래쪽에 존재했다. 언제?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도 통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거 이제 기억을 해놓죠. 알겠지?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아래쪽에 존재한다. 어디에서? 요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게. y는 2-x를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2인 거니까 얘하고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도록 해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작도 끝났어요. 일단 이 작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응? 그래프 2개 그려주고 자 우리 점 찍어서 그렸으니까 제법 정확하게 그린 거야. 그래 놓고서 이제 추론 갑니다. 기억에서 뭘 물어봤어? x1이 y2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좌표지 일단 좌표를 찍어 보자고요. 좌표를 찍어 보면 x1이 지금 누가 x1이래? 저 직선하고 로그 2의 x 여기 로그 2의 x 얘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겠다? x1, 자 y1이라고 하고 얘랑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하겠다? 얘를 x2, y2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되겠어? 그럼 x1의 좌표는 지금 요거 말하는 거네. 요거 요 길이 그죠? 그 다음에 y2는 요 길이. 그냥 봐도 얘가 더 길죠? 그렇게 해도 좋고 근데 이걸 또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 물론 이거는 여기에다가 지금 x1을 우리가 잡았을 때 x1은 1보다 크고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1이잖아. 그지?
여기가 1이므로 여기가 지금 1,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y2는 1보다 작은 쪽에 있고 x1은 1보다 큰 쪽에 있다. 그러므로 1보다 x1이 y2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그냥 바로 읽어도 된다 이거지.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라고요. 그려주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니은 볼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x2 마이너스 x1 이퀄 y1 마이너스 y2. 야, 이거 딱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그치? 보이지? 요게 지금 x 증가량에 대한 얘기잖아. 요거는 마이너스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y2 마이너스 y1이 되면서 요것도 y 증가량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요 마이너스 절로 보내고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x2 마이너스 x1이 이쪽으로 오면 얘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요거 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구조를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선이니까 기울기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 곱하기 y1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x2 곱하기 y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좀 어설프게 내 생각에는 이거를 뭐 x1하고 y1이 같이 있으면 이게 기울기로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의미 자체를 봐. x1하고 y1을 곱했어 지금. x1이 지금 뭐였어? x1이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y1은 요 길이란 말이야. 그죠? 좌표로 보지 말고 이걸 선으로 본다면 결국 x1과 y1을 곱했다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x2 곱하기 y2는 결국 x2가 요 길이인 거고 y2는 요 길이인 거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삐져나온 부분이 요만큼이고 얘는 삐져나온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면적이.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어? 괜찮아? 다 풀고 나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점에 대한 언급, 그 다음 뭐? 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점선면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기니디 추론 문제를 만든 평가원의 의도가 아닌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정리했었던 점선면에 대한 해석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다 이거지.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해보고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또 도전해 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요 문제 좀 어렵죠. 이게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 하나 칠까요? 별표 하나 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로그 2x의 절대값이 있다. 우리 절대값 그래프 나오면 작도 정확하게 해주고 이름 붙여주고 꼭 기억해야지. 자, 여기 1이 있어. 1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 1을 지나고 2, 3, 4일 때 2를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원래는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게 꺾여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꺾여서 올라갈 때도 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점을 좀 찍겠다 이거야. 2분의 1일 때 얼마라고? 2분의 1일 때? 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그게 꺾여 올라갔으니까 2분의 1일 때가 1이 되면서, 그쵸? 1이 되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요런 식의 모양이 되겠다 이거지. 그치? 됐어? 요렇게 해놓고 이름을 붙여주라 그랬었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로그 2의 x의 그래프고 왼쪽은 꺾어 올라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그래프겠지. 물론 이 녀석은 다시 말해서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겠지. 되겠어? 이렇게 그래프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출발을 하겠다 이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n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n인데 지금 n이 뭔지 모르니까 물론 뭐 이렇게 생기긴 했겠지만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2니까 2보다 좀 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n이면 이제 여기도 n이겠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지.
되겠어? 요 정도 이제 해놓고 기억부터 가보자 이거야.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2가 4분의 1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하나 있는 거야. 봐. A2하고 4분의 1을 비교했어. A2는 뭐야? A2는 지금 n이 뭐일 때야? n이 2일 때잖아. n이 2일 때. 그럼 n이 2일 때란 얘기는 요 직선이 2에 지금 딱 닿았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2에서 닿게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렸다 치자 이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도 지금 2란 말이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상 지금 저 연두색 그래프하고 얘가 만나는 점 말하는 거지. 얘가 만나는 점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여기를 지금 A2라고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얘를 뭐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만나는 점을 뭐라 한다 그랬어? BN이니까 여기가 바로 B2. 지금 이런 얘기겠지. 됐어? 그럼 이제 A2는 뭔지 알았고 A2하고 4분의 1을 비교하라 그랬단 말이야. 호영아, 대답해봐. 참새하고 책상하고 누가 더 빨라요? 그걸 또 말을 하네. 말을 하다니 웃긴 자식 아니야 이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자, 책상이 뭐가 빨라 이 새끼야. 책상 가만히 있는데 들고 뛰는 걸 생각한 건가? 비교군이 아니죠. 비교군이 아니야. 정우성이 잘생겼어, 현빈이 잘생겼어, 철쌤이 잘생겼어. 비교군이 아니죠.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2가 어떤 그래프의 좌표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4분의 1이 좌표가 아니고서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공부하는 거야. 기니디 추론 문제를 풀 때 주로 기억에서 많이 나오거든? 크기 비교를 할 때 이 둘의 비교구는 언제나 같다. 그러므로 얘가 좌표라면 이쪽에 있는 4분의 1도 분명 이 그래프 어디에 있는 좌표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야. 4분의 1인 지점을. 근데 4분의 1인 지점을 찾으려고 얘를 보니 여기에 로그 2분의 1의 x가 보인단 말이죠. 로그 2분의 1의 x? 그럼 4분의 1이 여기 만약에 들어가면 4분의 1이 들어가면 y 값이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2가. 그러니까 x 좌표가 4분의 1인 지점은 이 그래프의 y 값이 뭐일 때? 2일 때인 거죠. 근데 2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요 y 값이 잘 봐. 요 y 값이 2일 때 요 점에 x 좌표가 바로 뭐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과 A2 중에 누가 커? A2가 더 큰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이게 기니디 추론 문제 중에 기억에 참 많이 나와.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은 예를 들어준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얘가 예를 들어와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요거였어.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뭐라고? 맞다고? 눈을 뜨시고. 틀렸다 이거지. 그치? 니은 한번 보자.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N분의 A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1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봐라. 우리가 N은 했으니까 여기 N하고 만나는 요 녀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요 녀석의 X좌표가 AN이라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1은 얘보다 어떻게 된 거야? 한 칸을 저쪽으로 더 간 거죠. 이렇게. 한 칸을 더 가서 여기가 이제 요 녀석의 Y절편.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N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이 AN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면 N에서 N 플러스 1로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좌표는 점점 더 0쪽으로 갖다 붙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 플러스 1 중에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예요? N이 더 큰 거지. N 플러스 1일수록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면 1일 텐데, 그렇죠? 밑에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0으로 갈 수는 없어. 0으로 점점점 붙을 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해는 맞다. 자, 디귿 하이라이트.
디귿. 자, 디귿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귿에서 1 n분의 로그 2의 n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n분의 bn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1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일단 분수가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죠? 양쪽에 일단 n은 곱하자. n은 곱해서 식을 좀 편하게 만들게요. 그럼 요게 n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쪽에 로그 2의 n이 되는 거고, 이쪽에 bn이 되는 거고, 이쪽에 다시 n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이쪽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요게 지금 n이었고, 요 점이 바로 뭐인가? 요 점이 bn인 거지. 근데 n이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bn은 n보단 작은 게 확실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더 건드릴 게 없고, 요쪽만 보면 돼. 요쪽을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두 가지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제 뭘 볼 거냐면, n-로그 2의 n인데 우리가 아까 요게 bn이었잖아. bn. 요 녀석의 요 좌표가 bn이었어. bn. 얘가 bn 컴마 뭐예요? 요 점이 bn 컴마 뭐야? 로그 2의 bn인가 이렇게?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근데 그 녀석이 요 직선 위의 점이지.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요거를,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bn, 로그 2에는 여기다 넣어도 되는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다시 한번 집어넣어. 어떻게 돼? 로그 2에 bn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b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그럼 얘네들 위치를 바꿔볼까? 얘네들 위치를 바꾸면 n 요거 넘어가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bn.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로그 2의 n.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로그 2의 bn. 없어지면 bn이 커, n이 커? n이 크죠. 됐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데 나는 별로라는 거야. 쌤은 별로라는 거야. 쌤은 뭐가 별로냐? 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쌤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습관만 되어 있다면 n-로그 2의 n은 있잖아. 뭐냐면은 n-로그 2의 n. n-로그 2의 n. n-로그 2의 n. 여기가 지금 n인데. 그죠? 요 좌표가 n인데. 그럼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뭐예요? 로그 2의 n. 맞아? 넘기고 이거 넘길게. 그럼 이게 n-bn이 이쪽으로 오고 로그 2의 n이 이렇게 오는 거지. n-bn은 길이가 뭔데? n-bn은 길이가 뭔데? 요건가 요거? 여기가 지금 bn이니까? 맞아? 이 길이와 이 길이 중에 얘가 더 길 수가 있어? 얘가 더 길 수가 없어요. 그래프상. 그렇죠? 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그래서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길다를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갖다 써도 됩니다. 바로 갖다 써도 된다. 그래서 난 쌤이 그냥 보고서 뭐야 당연하지. 근데 이게 그래프를 대충 그리잖아요. 그게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대충 그리잖아. 비슷한데? 비슷하면 차라리 다행이야. 대충 그리잖아. 덕인가? 헷갈려. 이게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 물론 논리로 해도 돼. 아까처럼 논리로 그 모양을 찾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하기 솔직히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찾으면 뭐 찾겠지만. 그래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 수능 문제 중에 많이 있다. 그래서 쌤이 세 번째 잔소리에 그래프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렇게 달아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아주 좋았던 수능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또 도전해 봐야지. 계속 같은 주제니까.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볼게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고 y는 x가 있고 지금 저 녀석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근데 사실 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역함수 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구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로만 가도 y는 x가 있기 때문에 요거 대칭해갖고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름도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직관적으로 좀 눈치를 잘 채줘야 돼.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랑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는 게 역함수죠, 두 녀석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이 x축의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했어. 한 칸을 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로그 a에 뭐가 되죠? x-1이 되지. 이게 역함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 함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y 방향으로 한 칸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역함수 관계가 유지되겠지. 어떤 그래프 y는 x 이것만 봐도 y는 x의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이 y는 x의 대칭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 얘는 a의 x제곱에 y축의 방향으로 한 칸을 이렇게 가줘야 이 두 녀석이 역함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지? 한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갔다면 또 한 함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물론 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도 돼. 구해도 된다고. x 플러스 1 밖으로 빼고 이거 지수함수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이 모양을 보고 얘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죠. 그럼 이 녀석은 그냥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디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다고 생각하면 역함수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오케이.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도 딱 찾았고 이제 요런 얘기인 거지 뭐. 자, 됐고요. 한번 볼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G4가 15냐고 물어봤어. 여기다 4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6에서 1 빼니까 15 맞죠? 기억은 그냥 계산이었으니까 딱히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AB를 물어봤네. 써야지 뭐. GAB가 뭔데? GAB. 저기다 AB 넣은 거니까 2에 AB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말하는 거지? 얘는 GA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했어? GB를 더했네. GB를 더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했어? 플러스 1을 했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응? 어디에 마이너스 1 있어? 2의 a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그렇지. 여기도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되죠. 아웃. 디귿. 자, 디귿 가보죠. 디귿이 이제 좋은데 요게 뭐라고 돼 있냐면 a 플러스 1분의 여기 b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에 지수 자리에 b 마이너스 a 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2가 있다. 자, 요게 이제 맞냐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a하고 b는 뭐라 그랬냐면 0하고 1 사이에 뭐래? 0하고 1 사이에 a, b가 크기 차이를 두면서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0. 그리고 지금 1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1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여기가 1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두 점을 잡아주라고 했으니까 잡지 뭐. 자, 어디 하나에다가 a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에다가 b를 잡고 이렇게. a하고 b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a하고 b를 잡았는데 지금 문제에서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에 대한 크기 비교 그리고 b 마이너스 a 분의 1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이거야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이걸 잘 몰라서 계속 이걸 살펴보니까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은 지금 여기가 좌표가 a고 여기가 b니까 지금 요거를 의미한 게 아닐까. 그죠? a가 들어가면 로그 2의 a 플러스 1, b가 들어가면 로그 2의 b 플러스 1. 그러니까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젠장 그럼 저기는 로그가 있는데 왜 여긴 로그가 없냐 라는 생각에 발상을 해서 여기다 로그를 할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로그 2를 이렇게 해버리면 저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보자.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제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로그 2의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은 이렇게 바뀌나? 로그 2에 여기에 b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빼기 로그 2에 a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나요? 나누기는 로그의 뺄셈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 앞으로 나갔던 b-a가 b-a가 이렇게 바뀔까? 이렇게? 아니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안 들잖아 모양이. 그랬더니 통찰이 생기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 요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만. 요런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아예 갖다고 놓고 봐줘도, 물론 뭐 저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보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이 그래프가 얘처럼 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x였어도 우리는 요런 변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저 식은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요걸 쓰지 않아도 바로 기울기로 확인이 됐는데, 만약 저게 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x였다면 여기 b 플러스 1이나 a 플러스 1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하나씩 더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보는 거다 지금? 기울기를 만들어 보는 거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로그 2에 2였으니까.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거 없앴다 치고, 요거 이렇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가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다?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항상 작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 1은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기울기를 줬으니 비교구는 반드시 같다. 얘도 뭘 나타낸 거다? 기울기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저기 위에 직선이 뭐가 있었던 거야? y는 x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a와 b 사이에,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무슨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요 직선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얘와 얘 사이에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울기가 1인 지점이 있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A, B가 잡힐 때는 기울기가 더 어떻고? 더 작고, 얘보다 안쪽으로 A하고 B가 잡힐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어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을 경계로 좌우에서 기울기의 크기는 바뀐다. 그러므로 항상 1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 이 부동의 부호가 이렇게 됐어도 얘는 틀린 겁니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좋은 문제죠. 아주 잘 만들었단 말이죠, 문제를. 오케이? 네, 좋은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기니디의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역함수의 관계 활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계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봅시다. 자, 역함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쌤이 예전에 요거는 우리 수능 통달 가서 좀 정리해 줄게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 좀 해볼게. 첫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정리했던 거니까 그거 그냥 바로 적기만 하자. 자, y는 ax 제곱하고 y는 로그 ax 라고 하는 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둘이
역함수 관계이다. 그러므로 뭐의 대칭? y는 x의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y는 x의 대칭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이 지수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할 경우, 자, 여기에 있는 로그 함수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고? 이 녀석은 y축의 방향으로 p만큼을 움직여줘야. 혹시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하나 쓸까? 자, 요 녀석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을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 지수함수가 y축의 방향으로 p만큼을 이동을 해줘야 여전히 이 녀석들이 어이? 이 녀석들이 아니잖아. 이 녀석들이잖아. 그죠? 이 녀석들이 역함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y는 x의 대칭 구조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역함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여기 fx하고 f 인버스 x, 이 녀석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죠?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의 대칭 구조임을 활용하여 어디에 존재한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푼다 이거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풀죠. 그래서 이 교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지?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 y는 fx와 누구의 교점을 찾는 거야? y는 xy 교점. 이렇게 찾잖아. 근데 이거는 언제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찾는 거지만 실제 저렇지 않다고 했지. 실제 늘 저렇진 않다고. 그리고 이 녀석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다고, 최근에. 그래서 쌤이 이게 평가원의 시그널인 줄 알고 연습을 시켰다가 출제가 안 됐다. 재작년이야, 재작년. 재작년에 이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던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평가원이 흘린 거다.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러다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한 번은 시그널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y는 x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요 점을 우리가 a,a라고 하자. 이렇게 a,a라고 하면 fx라는 그래프가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칭돼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 그지? 이게 지금 요 경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fx가 저기를 지나가고 f 인버스 x도 저기를 지나가니 교점의 좌표가 a,a이다 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fa가 뭐다? a이다. 그리고 f 인버스 a도 뭐다? a다. 그러므로 그 둘의 교점이 a,a가 된다. 이 구조였단 말이야. 우리가 늘 공부하던 게 이 구조라면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 y는 x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이 y는 x보다 위쪽 어딘가에 b, c라고 하는 점이 하나 존재한다고 보자 이거지. 근데 이 b, c라는 점 자체를 이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뭐 길이 표현해주고 각도 표시해주고 길이 같다고 표시해주고, 이렇게 대칭한 점은 당연히 뭐겠어? 좌표가 얘가 b, c의 y는 x 대칭점이니까 c, b겠지.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야. 가정해보자. 뭐 이를테면 뭐 아까 우리 그 기출문제에 나온 걸 보면은 그래프를 끊어서 설명하고 있거든. 두 개의 그래프를 붙여가지고 뭐 이를테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가는 어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똑같이 대칭 이동을 하면, 똑같이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는 x에 대칭해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파란색으로 할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 부분을 다시 대칭 이동하면은, 대칭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파란색 그래프와 이 노란색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지. 둘은 역함수 관계죠. 그러나 그 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지는 않죠. 여기도 교점이다 이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언제냐면, 이게 언제 이런 거냐면은 y는 x의 대칭인 이 두 점을 fx가 지나갈 때야. 즉 fb가 c이고 또 fc도 뭐이다? b일 때. 요런 구조일 때 다시 그러면 f 인버스 c는 뭐이고? b이고 f 인버스 b는 뭐가 된다? c가 요런 구조. 이런 구조이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b, c and c, b라고 하는 한 쌍으로서 존재한다. 교점이 이렇게 한 쌍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또 하나. 이 자체가 대칭점인 한 쌍,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의 그래프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안에 y는 x 위에 있는 교점도 반드시 하나 포함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런 구조일 때 반드시 홀수계이다. 맞죠? 반드시 홀수계이다. 왜? 얘네들은 어떻게 존재한다 그래서 한 쌍씩 존재하는 거니까 무조건 짝수. 그리고 가운데 얘를 하나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홀수계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런 구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첫 번째 y는 x 위에 존재하는 a,a라는 점들. 그래서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존재하기도 한다고요? 대칭점 y는 x 대칭점을 지나는 감소함수 fx에 대하여 대칭점 자체가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지. 이게 평가원에서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건 언젠가는 또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많이들 틀릴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평가원에서 6월이나 9월에 한 번 노출을 시키고 그해 수능에 바로 내야 대응을 못한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쌤처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그널을 한번 보면 또 이걸 고민해서 너네들한테 이제 전달해 준단 말이지. 그럼 이제 정답들이 좀 올라가겠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그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녀석들을 이제 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니까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처음 나왔을 때는 킬러일 수 있으나 노출된 뒤에는 킬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우리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네, 요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요거 정리해 놓고 이제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문제 풀어볼게. 자, 볼게요. 요거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바로 좀 가보자. y는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 역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지금 요 직선이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근데 역함수 관계니까 우리 뭐 딱히 이용이 되든 안 되든 y는 x 보조선 하나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요거 하나 정도 괜찮고 지금 대칭인 거고 여기 수직이고 하필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요 점과 요 점은 뭐다? 대칭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점을 P,Q라고 했어. P,Q. 미쳤어. 이거 P,Q라고 놓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거 P, 뭐라고 놔야 돼? 2의 P제곱이라고 놔야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B점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니까 2의 P제곱,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지. y는 x 대칭. 그리고 C점은 뭐야? C? 요거는 요 직선의 x절편이니까 y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 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a, 0 이렇게 되겠다. 끝났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a, b 대 b, c가 3대 1이래요.
AB 대 요거 요 AB 대 BC 요게 3대 1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B가 뭐라는 거야? 3대 1 내분점이라는 얘기지? 맞지? 3대 1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시작하죠. 3대 1은 내분점이면 3 플러스 1분의 여기도 3 플러스 1 써주고 이쪽도 3 플러스 1분의 여기도 3 플러스 1 써주고 좌표를 어떻게 쓰면 된다? 좌표를 지그재그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죠? AC의 3대 1 내분점이니까 이쪽에 A를 써주고 이쪽에다가 P를 써주고 이렇게 Y좌표도 A, 0 여기다 0을 써주고 여기다가 2의 P제곱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그 점이 뭐가 된다? 얘가 2의 P제곱이 되었고 얘가 뭐가 됐다? P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해서 쓰면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 위에 어떻게 돼? 자, 요거 4분의 얼마야? 4분의 3A 플러스 P 요 녀석이 2P 2의 P제곱 이렇게 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4분의 얼마 요거 없는 거니까 2의 P제곱 이렇게 2의 P제곱 얘가 지금 뭐다? P가 된다 이거지. 끝났네. 요거 우리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4P? 2의 P제곱이 4P인 거야. 2의 P제곱이 얘가 뭐라고 얘가 4P 이렇게.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16P 얘 넘어오면 15P 그래서 3A 이퀄 15P가 되어서 약분하면 A는 뭐가 된다? 5P가 된다. 찾았다 이거죠. 둘의 관계를 찾았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A 자리에 누구 넣어주면 돼? 5P 넣어주면 P값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지. 답 다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다. 나머지 하나의 식이 여기다 넣으면 어차피 PP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죠? 나머지 하나의 식이 뭐가 더 필요해? 거기 넓이 있네. 넓이. 삼각형의 넓이. 넓이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네. 가보죠. 요 삼각형의 넓이 말하는 거 요거.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밑변 A 곱하기 높이 P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이게 40이 됐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80이 된 거고 A가 뭐라 그랬지? 5P라고 했죠. 5P. 5P 곱하면은 이게 5P의 제곱이 되고 요게 80인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 1은 5. 5, 6, 30. P는 얼마? 4.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어렵지 않지, 그치? 네, 요 정도 활용 문제는 사실 이게 역함수를 하느라고 하나 집어넣긴 한 건데 이거는 추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했던 좌표의 기인 문제, 좌표의 설정 문제, 그 문제 스타일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 이제 또 역함수를 이용해서 기니디 또 해봐야 되겠지. 기니디. 자, 또 해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자, 요 문제도 기출문제 중에 이제 좀 유명한 문제인데 문제 잘 만들었어. 문제 되게 좋아요. 자, 볼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합시다. 일단 기니디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요 그래프는 로그 2의 x에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빨리 이름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1이고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자,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요 그래프가 바로 뭐고? 그냥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꺾어 올라간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의 그래프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되므로 요 녀석은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름을 붙이고 났더니 얘가 로그 2의 x인데 얘가 뭐야 지금? 2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 줬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로그 2분의 1의 x인데 또 하나 준 게 2분의 1의 x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도 뭐인 거야 지금? 역함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역함수 관계인 녀석들 중에 요 두 녀석이 요 P라는 점에서 만났어. 뭐겠어 이건? y는 x 위의 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y는 x를 여기다 그려주는 보조선까지 여기까지 간다 이거지. 괜찮죠? 그리고 그 구조상 당연히 요 r이라는 점과 요 q라는 점은 이 y는 x에 대해서 어떻게 써 다시? 대칭 구조를 띌 수밖에 없죠. 이렇게.
괜찮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이니까. 이해가? 그럼 끝났어. 그럼 끝났어. 지금 여기서 P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어? P점의 좌표를.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1과 y1은 어떻다? 같다는 거 알고 있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P R. R이라는 점이 지금 뭐야? R이 x3인가요? 요게 x3, y3고 그 다음에 Q가 x2, y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둘이 또 y는 x의 대칭인 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3랑 누구랑 같고 y2랑 같고 그렇죠? y는 x 대칭점이니까 이쪽에 y3는 누구랑 같다? x2랑 같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를 좌표로서 얻어내고 기억을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자, 기억에서 처음에 뭘 물어봤니? 기억에 처음에 뭘 물어봤니? 2분의 1보다 누가 더 크고 x1이 더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자, 느낌 오죠? 여기에서 2분의 1과 1은 반드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x1의 좌표가 지금 얘란 말이지. 얘. 이 x1의 좌표는 1보다 작은 건 확실하죠. 요게 지금 x1이니까. 그럼 2분의 1만 찾으면 되는데 2분의 1은 이런 데서 찾으면 되겠지. 아니면 요 2분의 1에 여기서 찾던가. 괜찮아? 여기서 찾아볼까? 여기서? x에 1 들어가면 2분의 1이야. x가 1일 때 y좌표 요거. 요게 뭐라고 요게? 요게 지금 2분의 1인 거 맞습니까? 요거? 그럼 y는 x를 따라서 다시 얘가 뭐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과 1 사이에 x1이 존재한다.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죠. 괜찮지? 찾았고. 자, 니은. 니은 뭡니까 이거? x2 곱하기 뭐? y2 보자마자 뭐인 거 알아? 우리 이거 넓인 거 안다. 이제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으니 x2 곱하기 y2 요 사각형의 넓이 지금 보니까 넓이 표시한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데 요거 그죠? 그 다음에 x3, y3 요 넓이 근데 요 점과 요 점은 대칭점이므로 당연히 넓이는 같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오케이. 됐고요. 디귿. 디귿을 보니까 x2 곱하기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더 크다 y1 y2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데 뭔가 좀 별로다 이거지. 뭔가 별로다. 왜냐면 이게 쌤 그러면 이것도 x1에서 1을 빼가지고 이걸 넓이로 볼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x1에서 1을 빼면 이게 음수다 이거지. 음수다. 이거 길이가 아닌 거야. 이거 길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일단 짝을 좀 맞춰주기 위해 x1-1을 이쪽으로 보낼게. 그럼 요 y1이랑 짝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x2를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y1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y2-1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 x1-1 이렇게 보냈다 이거죠. 근데 x1-1은 보시다시피 음수잖아. 그럼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 야 너도 별로야. 너도 절로 좀 꺼져볼래? 이렇게. y2-1은 어때? y2-1 y2가 어디 있어? y2는 q의 y좌표거든? q의 y좌표도 1보단 작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야?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부등호의 방향이 다시 또 바뀌어줘야 돼. 다시. 그래서 최종적인 식이 뭐인 거냐면 지금 이쪽에 y2-1 분의 x2가 더 크다. 누구보다? x1-1 분의 y1 요거보다. 그랬더니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라서 이게 보였다 이거죠. 요 마이너스 0이 보이면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다?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뭐하고 뭐를 연결한? 1,0에서 x1, y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연결해볼까? x1, y1 이거. 그리고 1,0은 이거. 여기.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젠장 이건 뭐야?
x가 위로 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걸 뭘로? y3로 바꾸자는 거야. 얘를 뭘로? x3로 바꾸자는 거야. 이걸 준 거야. 이것 때문에 준 거야. 그리고 우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0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얘도 뭐다? 1,0에서 누굴 연결한 거야? x3, y3.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연결한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중에 누가 더 커? 요거 1번, 요거 2번. 기울기 누가 더 커? 1번이 더 큰 거야.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가파른 건 얘가 더 가파르지만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간다 이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문제 좋죠. 계속 사실 같은 연습을 하는 건데 그래프 그려놓고 좌표 찍고 기울기 보고 좌표 보고 넓이 보고 그지? 점선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역함수 관계를 하나 더 첨가한 것 뿐인 거지. 절대값 그래프하고.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추론 문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요거 딱 맞추고 끝나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틀려도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봅시다. 마지막 기니디 문제 또 해보죠. 이게 쌤이 우리 그 코칭북에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거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좋은 문제가 고르기 좀 어렵단 말이야.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요 티칭북 이용해서 충분히 복습을 좀 해놓고 익힌 다음에 딱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익힌 다음에는 이제 시리얼에 있는 문제 뭐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하나씩 해보면 되고 그러면서 익히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도 내가 이게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됐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정도 공부를 해놓고 이제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 나오면은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보면서 이제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한 문제씩은 계속 들어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쭉 가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아까도 호영이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별로죠, 기분이. 그죠? 하나는 저쪽에 y는 3의 x제곱이 있고 그럼 이쪽에 로그 2의 x 그래프가 있는데 왜 2냐 이거지. 그러니까 호영이가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게 2가 맞냐? 오타 아니냐? 오타 아니냐? 오타 아니죠. 맞는. 그러니까 출제자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여기다가 더 그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여기 로그 2의 x가 있으니 저쪽으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이쪽으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리든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밑이 더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더 아래쪽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더 아래쪽에 존재하도록 그래프를 하나 그리죠,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를 뭐라고 놓자? y는 로그 3의 x라고 놓고 하자가 바로 이번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그려놓고 가자. 오케이? 해봅시다.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점을 a라고 하는데 이 점이 뭐야? a1, b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즉, 요 녀석을 b라고 하겠다. 요거. 그리고 a2, b2. 자, 이렇게 놓겠다 이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기억에서 뭘 물어봤니? 그래 놓고서 기억에서 뭘 물어봤어? A1하고 B1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얘기였던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뭘 물어보고 있어, 그지? A1하고 B1하고 당연히 B1이 더 크지. 맞아? 이거 뭐 딱히 여기다가 뭐 YNX 이런 거 그거 봐야 하나? 그지? 여기 요 선이 지금 X좌표하고 Y좌표하고 같은 선이니까 얘는 당연히 Y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볼 게 없었고 이제 니은에서 뭘 물어봤냐면 B1하고 A2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B1하고 A2 중에 얘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네들 보시다시피 B1은 지금 얘란 말이지. 이 녀석의 Y좌표고 A2는 지금 요 녀석의 X좌표야. 애매해. 지금 애매한데 저기다가 우리가 Y는 로그 3의 X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려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y는 x 그래프잖아. 그리고 얘는 심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점을 C라고 놓는다 쳐보자. 그럼 C라는 점과 A라는 점은 어때? y는 x의 대칭점이죠. 역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럼 C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B1, 뭐? A1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요 자리가 B1. 바로 요 자리가 뭐? A2. 비교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는. 이해 갑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1에다가 뭘 더했어? B1을 더했고, 이걸 더했고, A2에다가 B2를 더했어.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거 보고 이제 또 생각 짧아가지고 또, 좌표끼리 왜 더했지?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어. 설마 좌표끼리 더한 거 물어봤겠어? 쓸데없이 X좌표랑 Y좌표를 왜 더합니까, 이거? 그지? 이거 뭘 물어본 거야? 지금 A들은 X좌표지. B들은 뭐고? Y좌표니까 X좌표들끼리 모아보면 되잖아. 얘를 일로 보낼까? 얘를 일로 보내면 어떻게 돼? A2 빼기 A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절로 보내면 B1 빼기 B2인데 우리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하자. 그러면 B2 빼기보다 B1 이렇게 오는 거고. 양쪽을 얘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1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맞다. 이렇게 된 거죠.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니디에 대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다 풀어봤고, 야, 요거와 이제 똑같이 쌍둥이 문제로 코칭북에 넣었으니까 충분히 복습한 다음에 이제 딱 경건한 마음으로 자, 몇 개나 맞추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도 좀 재보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좋다 이거지. 3분 정도 맞춰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개수세기 네? 없어요. 문제 마지막 거 인쇄가 안 됐어? 어허, 그래요? 그럼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개수세기 뭐예요? 1번, 2번. 그거 잘 넣어야 되는데. 그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